안녕하십니까. 한경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으로 추정되는 엔화 매수가 슈퍼엔저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엔화 가치가 끝없이 떨어지면서 달러당 160엔을 넘어섰다가 이제 150엔 초중반대에서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엔저 국면의 반전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저의 배경과 일본 정부의 대응,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3주간 엔달러 환율 흐름은 일본 통화 역사에 남을 만큼 기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달러당 5엔 이상 급등락하기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 엔화는 꾸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초에 달러당 140엔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2월 들어 달러당 150엔 선을 넘어섰습니다. 140엔 주고 살 수 있었던 1달러를 150엔을 주고 사야 되니 그만큼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한 배경 중 하나가 일본의 금융 완화 정책에 따른 엔저였기 때문입니다. 엔저는 수출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일본 최대 기업이자 세계 1위 완성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 같은 회사들은 환율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일본이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3월이었습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에서 0에서 0.1%로 인상했습니다. 2007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이자 2016년 이후 유지하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한 것입니다. 금리가 뭡니까? 한마디로 돈의 가격이죠. 금리를 올렸으니 이제 엔화 가치도 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갑니다. 달러당 151엔을 넘어버립니다.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핵심 이유는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조기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죠. 이러니까 여전히 엔저에 베팅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당국이 슬슬 움직입니다. 일본 재무성이 말로 경고를 합니다. 과도한 움직임에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조처하겠다. 이런 건데 이를 구두 개입이라고 합니다. 특히 해외의 투기적 엔화 매도 세력에 대한 경고인데요. 엔저에 베팅하지 마라.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 엔화를 사들일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것이죠. 근데 아까 엔저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구두 개입을 했냐?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수출기업 실적이 늘어난 것은 맞는데요.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할 때 값을 더 치러야 하니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연쇄적으로 일본 국내 상품 가격도 폭등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임금이 그만큼 오르지 않아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고민입니다.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고는 있지만 급격한 엔저 탓에 물가가 더 오르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임금은 상승하기 어렵죠. 그럼 실질 소득 감소와 기업 부진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구두 개입을 해서 더 이상의 엔저는 막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구두 개입 이후에 152엔, 153엔, 154엔을 찍더니 4월 하순 들어선 155엔까지 넘어섭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올려놨죠.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고 해도 0에서 0.1%밖에 안 되니 상단 기준으로 5.4%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좁혀지려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일본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기에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해석되는 경제지표 또는 발언이 나오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 것이죠. 금리 차이가 전부는 아닙니다. 일본 국내에선 달러에 대한 실수요, 해외에선 엔화 투기 세력의 움직임이 엔화 가치를 더욱 끌어내렸습니다. 일본 국내에선 기업, 개인의 달러 실수요에 따른 엔화 매도 압력이 강합니다. 일본은 지난해 6조 5천억엔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수입을 위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다 해외 투기 세력은 이런 구조적인 엔 매도가
장기 엔저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계속 엔화를 팝니다. 쉽게 예를 들어 오늘 달러당 155엔의 엔화를 팔았는데 내일은 달러당 160엔이 됩니다. 그럼 5엔을 먹는 거죠. 일본 정부의 구두 개입이 통하지 않으니 이제 시장의 시선은 일본 은행으로 쏠립니다. 4월 26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일본은행이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리고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당분간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당장 엔저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결국 4월 29일 오전에 드디어 달러당 160엔 선을 뚫어버립니다. 근데 이날 오후에 갑자기 달러당 155엔 정도까지 급격히 떨어집니다. 누군가 대규모로 엔을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선 드디어 일본 당국이 실제 개입을 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이날 개입 규모가 5조 엔, 약 45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당국이 다시 대규모 엔 매수 개입에 나섰다는 관측이 확산했습니다. 이번엔 3조 엔 이상 사들인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 합쳐서 8조 엔, 즉 70조 원 정도 빨아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엔 초중반대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앞서 일본 정부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엔화 가치를 한 달 전 수준까지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환율 개입이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당국의 환율 개입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나친 엔저를 막기 위해 달러를 팔고 엔을 사들여 엔고로 유도하는 엔 매수 개입이 있고요. 그 반대에 달러 매수 개입이 있습니다. 개입 결정권은 일본 재무성에 있습니다. 실행은 일본 은행이 합니다. 재무성이 엔 매수 개입 지시를 내리면 일본 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를 외환 시장에 팔고 엔을 사들이는 구조입니다. 직전 개입은 2022년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모두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9조 2천억 엔, 지금 원엔 환율로 따지면 8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럼 언제 개입을 하느냐? 휴일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은 나라별 시차에 따라 24시간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2년 10월 21일엔 일본 기준 심야 시간에, 10월 24일엔 이른 아침에 개입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기 힘든 시간에 개입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 당국이 개입했다 안 했다를 바로 밝히느냐?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22년 9월 개입된 개입 직후에 재무성이 단호한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2022년 10월 개입된 바로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복면 개입이라고 부르는데요. 환율 변동이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투기 세력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외환시장에선 4월 29일과 5월 1일 엔화 가치가 올랐던 데 대해 개입이 있었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재무성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을 피하고 있죠. 만약 개입했다면 복면 개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입 사실을 언제까지나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성은 매월 말에 최근 1개월 개입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그러니까 5월 말이 되면 일본 당국이 개입을 했는지 얼마나 개입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제한 개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곳간에 달러가 넉넉히 있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앞으로 개입에 쓸 수 있는 실탄은 3천억 달러 정도로 분석됩니다. 이번처럼 한 번에 400억 달러 수준의 개입이라면 남은 탄알은 8발 정도라는 분석이죠. 그래도 두 차례 개입으로 일단 진정을 시켰고요. 시장의 관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미국 모건 스탠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개입을 계기로 엔화의 반전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기로 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일본 은행도 7월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미국의 재정 확장 정책입니다.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돈 풀기가 있는데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돈 풀기를 그만하고 재정 건전화로 돌아가자, 이럴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물가를 잡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얘기죠. 결국 일본 당국이 얼마나 시간을 벌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의 이번 개입을 승리로 단정 짓기에는 이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주요 증권사의 연내 엔 시세 전망을 보면 대체로 상단을 달러당 160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162엔, 165엔을 점치기도 하는데요. 이 점 참고해서 엔화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도쿄나우 김일규였습니다.